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장난 무릎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무릎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종아리 근육이 내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어떤 의학적 진단을 이야기할 때면 약간 기계공학처럼 딱 떨어지는 직관적인 정밀함을 기대하잖아요. 맞아요. 눈으로 딱 봐야 믿죠.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으면 엑스레이를 찍고 그 흑백 사진 위에 갈라진 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고 안심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네, 우리는 늘 눈에 보이고 명확한 것을 선호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노년층의 대표적인 질환, 이 무릎 골 관절염의 진단 세계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 선명했던 엑스레이 기계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근에 발표된 아주 혁신적인 2024년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의 근육 신호를 해독해서 질병을 찾아내는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현재 우리가 무릎 관절염을 진단하는 방식에는 뭐랄까 꽤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동네 병원에서 우리가 쉽게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는 뼈의 구조나 관절 간격은 잘 보여주지만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연골 같은 조직은 못 보죠. 아, 맞아요. 연골이나 인대 상태는 거의 놓치기 일쑤잖아요. 그렇다고 매번 수십만 원을 내고 MRI를 찍기에는 비용도 너무 부담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엑스레이나 MRI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본적인 한계요? 어떤 거죠? 바로 그것들이 구조적인 정지 사진이라는 점입니다. 아, 멈춰있는 찰나의 순간이라는 거군요. 네, 관절염은 단순히 뼈가 닿는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연골이 마모되고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그 관절을 움직일 때 주변 근육이랑 신경이 상호작용하는 패턴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움직이는 방식이 변한다. 그렇죠. 즉 멈춰있는 구조를 보는 것을 넘어 관절이 실제로 기능하면서 움직일 때 그 역동적인 패턴을 파악하는 게 병의 진행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축인 근전도, 즉 EMG라는 기술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구조가 아니라 기능을 본다.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자동차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엑스레이가 시동이 꺼진 채 주차장에 서 있는 자동차의 겉모습을 찰칵 찍는 거라면 겉보기엔 범퍼가 멀쩡해 보일 수 있죠. 네, 반면에 EMG는 엔진에 진짜 시동을 걸고 고속도로를 쌩쌩 달릴 때 그 엔진 내구에서 나는 미세한 진동음이나 전기적 신호를 실시간으로 듣는 것과 같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 근육이 수축할 때는 뇌에서부터 신경을 타고 내려온 미세한 전기적 활동이 발생하니까요. 근육의 소리라는 게 그 전기 신호를 말하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부터 이미 그 소리와 떨림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무릎을 지탱하는 주변 하체 근육들의 움직임과 전기 신호 패턴도 변하게 됩니다. 그럼 진단하기 엄청 좋겠는데요? 네, EMG는 그냥 피부 표면에 작은 전극을 스티커처럼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방사선 노출도 전혀 없고 비용도 저렴한 아주 훌륭한 도구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도구에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매우 까다롭게 만드는 치명적인 장벽이 하나 존재합니다. 장벽이요. 엔진 소리를 깨끗하게 듣는데 무슨 방해물이라도 있다는 뜻인가요? 환자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노이즈가 바로 그 장벽입니다. 노이즈요. 네,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근육의 미세한 전기 신호는 외부 소음이 완벽히 차단된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녹음되는 게 아니거든요. 환자가 다리를 뻗고 디딜 때 피부와 전극이 마찰하면서 생기는 물리적인 모션 아티팩트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걸을 때마다 찌직거리는 소리가 섞이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신호의 기준점 자체가 위아래로 출렁이는 현상도 나타나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수행하는 병원 건물 벽면에는 수많은 의료기기들을 위한 전력이 흐르고 있잖아요. 아, 네. 병원은 기계가 많으니까요. 이 전원 공급 장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60Hz의 전력선 간섭 현상까지 신호에 섞여 들어오게 됩니다. 와, 건물에서 나오는 전기 노이즈까지요? 네, 한마디로 원본 EMG 신호는 온갖 잡음이 뒤섞인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복잡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 들으니까 약간 출퇴근 시간에 그 가장 혼잡한 지하철역 한복판에서 청진기 하나만 달랑 들고 미세한 심정박동 소리를 잡아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네요. 하하, 맞아요. 진짜 들어야 할 중요한 생체 신호가 온갖 주변 소음에 완전히 퍼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구진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유의미한 질병의 단서를 건져냈나요? 그냥 듣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주 정교한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60Hz 노치 필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그 특정 주파수의 소음을 정밀하게 깎아냅니다. 딱 그 주파수만 도려내는 거군요. 네, 그런 다음 고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해 신호의 기준선이 흔들리거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거친 노이즈들을 한 번 더 싹 걸러내죠. 1차적으로 찌꺼기를 걷어내는 작업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정리한 후에 연구진은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차 스펙트럼 분석, 줄여서 호사라는 매우 복잡한 수학적 기법을 도입합니다. 호사요? HOSA? 네, 이 과정에서 1차원적인 파동 형태의 전기 신호가 시각적인 2D 히트맵 이미지로 변환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근육이 실룩거릴 때 나오는 전기 신호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숫자 데이터잖아요. 1차원적인 거예요. 네, 1차원 파동이죠. 근데 왜 이 깔끔해진 데이터를 그대로 컴퓨터에 넣어서 분석하지 않고 굳이 복잡한 수학 공식을 동원해서 2D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의 형태로 둔갑시키는 겁니까? 굳이 이미지로 만드는 이유가 궁금하신 거군요. 네, 원본 데이터를 그냥 수처로 처리하는 게 속도도 훨씬 빠르고 직관적일 텐데요. 멀쩡한 소리 데이터를 왜 눈으로 보는 지도로 바꾸는 수고를 하는지 청취자 입장에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우리 몸의 생체 신호가 생각만큼 단순한 파동의 집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다고요? 네, 단순히 신호가 얼마나 강한지, 주파수가 얼마나 높은지만 따지는 기존의 1차원적 분석 방식으로는 생체 신호 깊숙이 숨겨진 비선형적 상호작용과 위상결합이라는 미세한 정보를 모두 놓치고 맙니다. 위상결합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건가요? 용어가 좀 어렵네요. 우리 근육을 통제하는 여러 신경 신호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서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서로 얽혀 있다? 네, 호사기법, 그중에서도 연구진이 사용한 이중결합성 분석은 바로 이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들이 어떻게 은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아, 주파수들끼리의 관계를 보는 거군요. 이해하기 쉽게 음악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수십 명의 단원이 연주하는 교향악단의 연주를 상상해 보세요. 네, 오케스트라 연주요. 일반적인 녹음기는 전체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웅장하지만 거대한 소리덩어리 하나를 뭉뚱그려서 담아냅니다. 그게 기존의 1차원 분석이에요. 그냥 전체 소리의 크기나 파동만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호사는 아주 스마트하고 특수한 필터처럼 작용합니다. 바이올린, 트럼펫, 팀파니 소리는 다 배경으로 지워버리고 오직 무대 구석에 있는 첼로와 오보의 두 악기가 서로 어떻게 미세하게 박자를 맞추고 화음을 쌓아가는지 오, 딱 그 두 악기의 관계만요? 네, 그 둘 사이의 교감만을 쏙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박자와 리듬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 시각적인 지도로 그려내요. 두 악기의 호흡이 일치할 때마다 특정 지점이 붉게 빛나는 히트맵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리의 특이를 재는 게 아니라 주파수들 사이에 숨겨진 호흡과 리듬을 포착해서 눈에 보이는 지도로 그려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서 걷는 게 불편해진 관절염 환자의 근육 전기 신호는 당연히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의 신호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히트맵 지도로 그려내겠네요. 당연하죠. 관절이 아프니까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근육이 평소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리듬으로 억지로 박자를 맞추고 있을 테니까요. 아, 첼로랑 오보에가 평소랑 다르게 엇박자를 낸다거나 무리해서 화음을 맞추는 걸 지도로 그려내는 거군요. 네, 연구진은 바로 그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근육 수축 패턴의 차이를 2D 이미지로 시각화해서 포착해낸 것입니다. 생체 신호 안에 숨겨져 있던 병리적인 징후를 시각적인 패턴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엄청난 도약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렇게 미세하고 추상적인 패턴으로 가득 찬 이 2D 이미지를 판독하기 위해서 연구진이 인간 의사의 눈이 아닌 인공지능을 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그 히트맵의 미세한 차이를 다 구별할 수는 없으니까요. 연구진이 레스넷 101, 그러니까 레스넷 101이라는 딥러닝 모델을 선택했더라고요. 무려 101개의 신경망층을 겹겹이 쌓아 올려서 이미지 속의 패턴을 분석하는 데 극도로 특화된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이 대목에서 전이학습이라는 개념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이학습이요? 보통 의료용 AI를 처음 바닥부터 가르치려면 진짜 천문학적인 양의 의료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레슨넷 101은 이미 수백만 장의 강아지, 고양이, 자동차, 비행기 같은 일상적인 사진들을 구별하도록 아주 강도 높게 훈련되어 출시된 모델이거든요. 아, 이미 눈썰미가 엄청나게 좋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 AI의 구조를 뜯어보면 얕은 층에서는 이미지의 직선이나 곡선, 명암의 경계선 같은 단순한 특징을 찾아내고요.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갈수록 아주 복잡한 질감이나 형태를 조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의 질감이나 고양이 털의 패턴 같은 걸 기가 막히게 찾아내겠네요. 네, 그래서 연구진은 이미 미세한 질감과 패턴을 시각적으로 찾아내는데 도 같은 이 AI의 시각 피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 뇌를 복사해온 거군요. 그리고 거기에 강아지 사진 대신 아까 HOSLE로 변환된 근육 신호의 히트맵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새로운 질감과 패턴의 차이를 바탕으로 정상과 관절염을 구분하는 법을 추가로 가르친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똑똑한데요. 자동차와 강아지를 구별하던 인공지능의 그 뛰어난 시각적 통찰력을 훔쳐와서 순식간에 관절염 근육 패턴 전문의로 전직을 시켜버린 거네요. 하하, 맞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럼 이 똑똑한 AI에게 과연 어떤 데이터를 주면서 공부를 시켰나요? 연구진은 공개된 오픈소스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평균 연령 64세 정도의 아주 정상적인 무릎을 가진 성인 10명, 그리고 이미 3기나 4기 수준의 심각한 무릎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 10명, 이렇게 총 20명의 걷는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20명이요. 걷는 데이터라고 하셨는데 그냥 트레드밀 같은 데서 걷게 한 건가요? 아, 여기서 데이터 수집 방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들은 러닝머신 같은 제한된 기계 위에서 억지로 일정한 속도로 걸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그냥 땅바닥 위를 자신의 평소 걷는 속도와 보폭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동안 하체 근육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수집했습니다. 아, 통제된 환경이 아니군요. 네, 환자의 일상적인 보행 습관과 고통을 피하려는 보상작용이 그대로 묻어나는 리얼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죠. AI는 이들이 걷는 동안 수집된 하체 근육의 2D 이미지를 층층이 분석하면서 정상인의 근육 패턴과 관절염 환자가 고통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내는 묘한 리듬의 차이를 스스로 학습했습니다.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걸음걸이 속에서 질병의 지문을 찾아냈다는 게 진짜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이 분석한 결과를 볼 차례인데요. 네, 결과가 아주 흥미롭죠.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의 하체에서 무려 5개의 주요 근육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했더라고요. 허벅지 뒤쪽을 담당하는 대퇴 이두근이랑 반건양근, 그리고 허벅지 앞쪽을 크게 덮고 있는 거대한 대퇴 직근, 또 무릎 바로 안쪽 위를 지지하는 내측 광근. 그리고 종아리 뒤쪽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내측 비복근까지 총 5개죠. 네, 그렇게 5개요. 근데 보통 우리가 데이터 과학이나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면 무조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컴퓨터에 집어넣는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예측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5개 근육의 신호를 싹 다 합쳐서 무릎의 앞, 뒤, 아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줬을 때 가장 완벽한 진단 결과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가정하고 출발합니다. 다각도의 정보가 모이면 전체적인 그림이 더 선명해질 테니까요. 실제로 연구진도 처음엔 5개 근육의 데이터를 전부 통합해서 레지넷 101에게 분석을 맡겼습니다. 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나요? 그 결과 예측 정확도는 91%가 나왔습니다. 91%요? 의료진단 분야에서 91%면 사실 충분히 훌륭하고 유의미한 수치 아닌가요? 엄청나게 훌륭한 수치죠. 하지만 이 연구의 진정한 반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반전이요? 5개 근육을 다 합쳐서 91%의 정확도를 얻어냈는데 놀랍게도 5개를 다 합치는 대신 오직 단 하나의 근육 데이터만 딱 떼어내서 AI에게 보여줬을 때 정확도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더 높게 치솟았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데이터의 양이 확 줄어들었는데 예측의 질은 오히려 압도적으로 높아졌다고요? 완전 역설적인 결과네요. 네, 무려 96.3%의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와, 96.3%요? 게다가 의학 통계에서 진단 모델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 쓰이는 AUC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무려 0.994라는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요. 이 AOC가 0.994라는 건 이 인공지능한테 정상인 근육 지도랑 관절염 환자 근육 지도를 마구 섞어놓고 시험을 치르게 했을 때 99.4점의 확률로
헷갈리지 않고 완벽하게 환자를 골라낸다는 뜻이거든요. 거의 100점에 가까운 만점짜리 성적표인 셈이죠. 진짜 엄청나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근육이 이렇게 압도적인 힌트를 제공한 에이스, MVP였을까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정말 경이로운 인체의 생체 역학적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체 역학적 신비요? 무릎을 직접적으로 덮고 있는 허벅지의 크고 강력한 근육들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진단지표가 된 단 하나의 근육, 그건 바로 무릎 아래 종아리 뒤쪽에 위치한 내측 비복근이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요? 아니 저기 지금 우리가 진단하려는 병은 무릎 관절염이잖아요. 그렇죠, 무릎이죠. 상식적으로 무릎 관절 바로 위에서 무릎을 직접 들어 올리고 지탱하는 허벅지 앞쪽의 대형 근육들이 무릎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왜 무릎에서 한참 아래로 떨어져 있는 종아리 근육이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병을 가장 정확하게 폭로하는 스피커 역할을 한 건가요? 그 이유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관절염 환자가 통증을 견디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발휘하는 보상 기전의 생체 역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상 기전이요? 네. 사람이 걸음을 걸을 때 발뒤꿈치가 땅에 닿고 체중이 실리기 시작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초기 입각기라고 부르는데요. 발을 쫙 디디는 순간이군요. 맞습니다. 이 순간은 무릎 관절에 체중이라는 막대한 부하가 갑자기 쾅 하고 실리는 아주 불안정하고 치명적인 타이밍입니다. 아, 뼈끼리 부딪히면 엄청 아프겠네요. 그렇죠.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가 부딪히는 심각한 관절염 환자들은 이 순간 끔찍한 통증과 무릎이 흔들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 몸의 뇌와 신경계는 이 무너져가는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어떻게든 즉각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무릎 아래쪽에 위치한 발목과 종아리, 특히 내측 비복근을 평소보다 비정상적으로 강력하고 단단하게 수축시켜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무릎 관절 자체가 마치 지지대가 부러져서 덜덜 흔들리는 텐트처럼 불안정해지니까 그 아래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나서는 거죠. 종아리가 무릎한테 무릎이 못 버티니까 내가 팩을 더 깊숙이 받고 밧줄을 팽팽하게 당겨서라도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밑에서 꽉 잡아줄게 하고 무리해서 힘을 주고 버티는 거군요. 와우, 정말 정확한 묘사입니다. 우리 몸은 무릎의 결함을 감추고 보상하기 위해 무릎 하부 근육인 종아리 근육의 활동 패턴을 완전히 비정상적인 형태로 극대화시킵니다. 와, 눈물 나는 희생이네요.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5개의 근육 데이터를 모두 합쳐서 들었을 때는 무릎을 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는 이 종아리 근육의 특이한 구조 신호가 다른 허벅지 근육들의 일상적인 수축 소음에 섞여서 희석되어 버린 겁니다. 아, 여러 소리가 섞이니까 중요한 비명 소리가 묻혀버린 거군요. 네, 하지만 인공지능에게 다른 노이즈는 다 끄고 오직 종아리 근육 하나만 집중해서 분석하라고 지시했을 때 질병이 만들어낸 그 특이한 보상작용의 패턴을 가장 선명하고 왜곡 없이 잡아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무릎 엑스레이 흑백 사진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사실이잖아요. 사진에는 근육의 희생이 찍히지 않으니까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시선을 무릎에만 고정할 게 아니라 망가진 무릎을 대신해서 하중을 버텨내느라 평소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아리 근육의 헌신적인 희생을 인공지능이 포착해낸 셈이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네, 이 놀라운 과학적 발견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릎이 붓고 쑤셔서 병원에 가면 비싼 비용을 내고 좁은 통 속에 들어가 30분씩 MRI를 찍거나 방사선 노출을 감수하면서 엑스레이를 찍어야만 했잖아요. 네, 진단 과정 자체가 환자에게 꽤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이 연구가 기술적으로 조금 더 다듬어져서 상용화된다면 우리의 병원 방문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환자는 그냥 종아리 뒤쪽에 작은 전극 패치 하나를 스티커처럼 딱 붙이고 병원 복도를 쓱쓱 걸어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맞아요. 평소 자신의 걸음걸이대로 몇 번 왔다 갔다 걷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 속의 인공지능이 종아리 근육이 내는 미세한 전기 신호의 히트맵을 1초 만에 스캔한 뒤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환자분, 지금 종아리 근육이 무릎을 보호하려고 평소보다 무리하게 수축하고 있네요. 라고요. 네, 이건 엑스레이의 뼈가 다른 자국이 명확히 보이기 훨씬 전부터 무릎 연골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고요. 방사선 노출도 없고 수십만 원의 검사비도 필요 없이 질병을 극도로 초기에 잡아낼 수 있는 거죠.
네, 훨씬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엄청난 실용적 가치를 지닌 기술입니다. 의료 진단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크죠.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연구의 성과에만 너무 도취되지 않고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아직 한계가 좀 있나요? 네, 이 연구는 분명 획기적이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초기 단계거든요. 우선 이번 연구에서 인공지능은 단순히 정상이냐 아니면 중증 관절염이냐 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태만 분류했습니다. 아, 흑백 논리처럼 두 개로만 나눈 거군요. 네, 현실의 진단은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 이분법적이지 않잖아요. 관절염이 막 시작되는 1기부터 당장 수술이 필요한 4기까지 질병의 진행 정도를 다중 클래스로 아주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AI의 정밀도를 앞으로 훨씬 더 높여야 합니다. 확실히 병의 단계를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또한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단 20명의 보행 데이터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걸음걸이와 근육의 보상 패턴은 연령, 성별, 체중, 평소 운동량에 따라 진짜 천차만별로 갈라지거든요. 체형마다 근육 쓰는 방식이 다를 테니까요. 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과 적게 나가는 사람, 남성과 여성의 근육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만 명의 훨씬 더 다양하고 방대한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수집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막 인공지능이 근육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진단의 문을 딱 1cm쯤 연 셈이니까요. 아주 훌륭한 첫걸음이죠. 네. 앞으로 전 세계에 다양한 보행 데이터가 쑥쑥 쌓이고 AI가 더 많은 히트맵을 공부할수록 이 AI 전문의의 진단은 훨씬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 번쯤 상상해 보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상상이죠? 오프닝에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시동이 꺼진 자동차의 사진에 비유했었죠. 네, 그랬었죠. 우리가 어느 날 아침에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에 뚜렷한 통증을 느끼고 당황해서 정형외과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기 훨씬 전부터 훨씬 전부터요? 네,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우리의 하체 근육들은 이미 무너져가는 관절의 붕괴를 막기 위해 스스로 수축 패턴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자각하기도 전부터 우리 몸은 끊임없이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면서 완전히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죠. 정말 경이로운 몸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평범하고 무의식적인 움직임 패턴 속에는 오직 지치지 않는 인공지능만이 해독해낼 수 있는 우리 미래 건강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방송되고 있는 걸까요? 오, 훌륭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그 고요한 순간에도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가장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의 목소리네요. 네, 그 숨겨진 언어와 화음을 해독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인공지능과 의학이 손잡고 나아갈 가장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내 몸이 무의식 중에 보내는 그 미세하고 치열한 신호의 의미를 다시금 깊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관절을 지탱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쓰고 있는 근육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